이제는 다른 단어들은 그래도 잊어먹는다고 해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요, 뜻은 환각이라든지 또는 환청이라는 단어를 뜻해요. 보통 챗GPT와 같은 AI 언어 모델에서 할루시네이션은요,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라든지 또는 아니면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정원훈 박사의 챗GPT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챗GPT를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가 질문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를 하기에 앞서서 뭘 할 거냐면 기본적인 용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어로 단어할 때 우리가 BOND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BOND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앞에다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앞에 두 글자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50.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 본드예요. 그런데 BOND라는 단어를 증권가나 아니면 은행에다 물어보게 되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쓰는 용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맞히는 작업을 오늘 5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챗GPT 질문하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용어 시간입니다. 네, 기초가 아니고 기초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영어 단어를 5개를 배울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는요, 프롬프트란 단어입니다. 이 프롬프트는요, 형용사와 동사로 모두 쓰이는데요. 사전에서는 찾아보니까 즉각적인 또는 아니면 신속한 또는 질문 힌트 등을 주어서 말을 유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프롬프트를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틀립니다. 이거는 거대 언어 모형, 즉 LLM에서는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을 가리켜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아, 근데 말이 길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 일반인들 저랑 같이 약속을 합니다. 프롬프트는 뭐라고 할까요? 질문이다. 질문은 뭐다? 프롬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프롬프트를 배웠죠? 이제 두 번째 단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로 엔소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할 약속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이런 영화 보셨나요? 아니면 게임을 하실 때요, 미션 컴플리티드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션 컴플리티드. 네, 미션을 완성했다는 말인데요. 사실 컴플리션이란 말이 우리가 오늘 약속할 답변이란 단어입니다. 즉 사전에 보면요, 완료 완성을 뜻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답변이 이루어지는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변이 이루어진 기본값.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요, 컴플리션을 뭐라고 한다? 답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플리션이 뭐다? 답변. 답변이 뭐다? 컴플리션. 벌써 2개의 단어를 외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뭐라고요? 질문. 그 다음에 답변은 뭐라고요? 컴플리션. 네, 벌써 2단어를 배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돈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니요, 돈을 쓰는 단어입니다. 자, 바로 토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큰이라고 하면 딱 나이대가 등장을 해요. 그 나이대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토큰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버스 회수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면 띠딕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카드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웃긴 건 뭐냐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50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회수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걸 내고 다녔대요. 그래서 버스 얼라이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토큰이라는 단어가 버스 회수권이었는데, 이 명사와 형용사로 되어 있는 단어지만 단어 뜻을 보게 되면 화폐 대용으로 쓰는 토큰 또는 아니면 상품권 또는 교환권 그리고 약속, 합의 등을 지키겠다는 증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어학 분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한 개 혹은 구두점 한 개를 지칭하는 말, 뭉치, 코퍼스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단어. 앞에가 어려웠어요. 뭐 단어 한 개 혹은 구두점 한 개를 지칭하는 말뭉치의 최소 단위다. 근데 우리 여기서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최소 단위. 다시 한번. 토큰은 이제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최소 단위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키워드나 연산자 또는 구두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토큰은 뭐다? 최소 단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프롬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총량이 있어요. GPT-3은 뭐였냐면 4.96 토큰이었고요. GPT-4는 25,000 토큰이었어요. 그리고 토큰이 일반적으로 영어에 4개의 알파벳으로 0.75로 계산되거나 또는 1토큰을 한글로는요. 1토큰을 4글자로 4개, 글자 하나, 둘, 셋, 4개로 계산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토큰을 한 글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하면 돈이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길이를 최소 단위를 알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얘한테 질문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자, 3가지 단어 배웠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였죠? 네, 프롬프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뭐였어요? 컴플리션, 답변이었어요. 우리 약속이라겠죠, 서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려주는 이 토큰 역시 토큰 애널라이즈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들어가 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단어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GPT라고 하는 LMM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럼 완벽하게 학습을 했다고 해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사람과 똑같아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파인이라는 단어 보고 시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저 때는요 이런 걸 배웠어요.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I'm fine, thank you 다음에 and you를 붙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I'm fine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fine이 이때는 좋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미세한이라 하는 말과 정교한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미세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fine dust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fine tuning 에서 fine은 사실은 좋다가 아니라 미세한 또는 아니면 정교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튜닝은 뭘까요? 튜닝은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정확히 맞추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이 튜닝은요, 뭔가를 정교하게 조정하거나 미세하게 바꾸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인 튜닝은요, 추가적인 훈련이나 안내를 통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더 잘 이해하게 돕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학습을 시켰냐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좋아요 누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단어들은 그래도 잊어먹는다 해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요, 뜻은 환각이라든지 또는 환청이라는 단어를 뜻해요. 보통 챗 GPT와 같은 AI 언어 모델에서 할루시네이션은요,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라든지 또는 아니면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보통 인터넷 바닷속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져왔겠죠. 그리고 학습을 시켰겠죠. 그러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은요,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출력물을 생성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이렇게 3글자로 가르쳤어요. 할루시네이션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말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LMM도 발전하고 학습을 해서 뭐가 되었냐면요, 이게 점점 정교화됐어요. 근데 LMM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에 의한 확률 모형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그럼 태생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99% 몇 %라더라도.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할루시네이션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뒤통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영어 단어 몇 개 봤다고요? 5개 단어 배웠어요.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프롬프트. 이거는 뭐라고요? 질문.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답변. 세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토큰. 최소 단위. 네 번째 단어는 뭘 배우셨습니까? 파인 튜닝. 다섯 번째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라겠죠? 할루시네이션.
우리끼리 약속인 거예요. 뭐라고? 뒤통수. 따라서 뒤통수 안 맞으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라는 단어인데요. 텍스트가 뭐냐면 글자잖아요. 거기 앞에 코는 con이 붙었어요. 이거는 뭐라 하냐면 투게더 뜻이래요. 그래서 맥락, 텍스트가 있는데 그 맥락을 가리켜서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맥락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암묵적으로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대화를 전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컨텍스트의 오류는요, 첫 번째는 문맥에 따른 단어 해석 오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문장의 의미 파악 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편향된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꼬리꼬리 무는 질문, 꼭꿍. 두 번째는요, 새로운 대화창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 원 윈도우, 원 테마. 아시겠죠? 그러면 주제가 틀려지면 다시 새로운 창을 띄워서 눌러서 그를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상세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답변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프롬프트, 상세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거고요. 프롬프트가 뭐라고요? 질문이었잖아요. 엔지니어링이 공학이라며요. 그럼 질문하는 공학? 질문 잘하는 법이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